오픈 바탕화면. 이 공도 MA라서 저장을 할 때 MA로 해야 되는지 MB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폴더로 가서 MB로 일단 저장해보자. 볼 바운싱 언더바 대문자 ANI 언더바 버전 01 저장하면은 MB로 저장이 되고, 공이 있어. 근데 여기 이 줄이 뭐냐면은, 줄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얘가 회전을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이게 아니구나. 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번에는 줄은 필요 없으니까 하이퍼 쉐이드 가가지고 아무 색이나 너네 마음에 드는 색으로 아무거나 놔두자. 메터리얼 그냥 램버트 하고 색깔만 바꿔줄 거라서 컬러 뭐 적당히 파란, 노란색으로 바꿀게. 아무 색으로 바꾸고 리깅을 한번 볼 거야. 리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노란 게 가장 이 공 전체를 움직이는 컨트롤러야. 절대로 이 폴리곤을 잡고 움직이는 거 아니다. 얘는 못 잡는 거고, 이 여기에 이 공 주변에 있는 컨트롤러들을 가지고 해야 돼. 설명을 하나씩 하면, 요거는 이제 노란 거는 가장 이거를 움직이면 공이 다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보통은 이제 월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름은 볼 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거든. 플레이스먼트는 뭐야? 위치시키다. 그래서 얘 공이 있어야 될 위치를 에다 그냥 가져다 놓는 용도이지 이걸로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컨트롤러 있지. 요거를 가지고 공 자체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고 회전을 하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빨간색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해보면, 빨간색 컨트롤러는 여기에 보면은 트랜슬렛 XYZ에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건 하지마. 이거는 트랜슬렛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서 요거는 하지 말고 로테이트 XYZ로만 하는 거야. 근데 요거 빨간색 컨트롤러는 안 쓸 건데, 왜냐하면은 얘가 아까 그 선 있을 때 했듯이 얘가 회전을 하는 거는 그거를 표현을 시키는 건데, 회전을 하는 거는 지금 안 할 거고, 조금 더 할 게 많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자칫하다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트랜슬렛 XYZ에 키가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좋기 때문에 빨간색은 안 쓸 거야. 그래서 빨간색 컨트롤러는 디스플레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고 빨간색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Add Selected Object 비주얼을 꺼주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보면은 이 세로에 있는 남색 컨트롤러, 파란색 말고 남색 컨트롤러인데, 보면은 트랜슬렛 XYZ는 회색으로 묶여 있고 락이 되어 있어. 이거 로테 스케일 XYZ는 1로 락이 되어 있어. 그래서 고정이 돼가지고 얘는 W를 눌러서 움직이려 그러면은 회색으로 지금 안 돼. 이 락을 걸어놓으면은 못 움직이거든. 여기를 이거 락을 풀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다만 살아있는 건 로테이트 XYZ야. 얘를 회전시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가끔 필요한데 아마 이번에는 나중에 쓸 거고, 알람만 두고, 요 위에 있는 연두색 요거, 아래에 있는 요거 뭐야? 이거는 스컷이 스트레치를 하기 위한 거야.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이 스컷이 스트레치 되는 거를 할 수 있어. 얘를 하면은 위로 되고, 얘를 하면은 아래로 늘어나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스트레치를 하면 또 이렇게 같은 값으로 넣어야 되는데, 요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 대충 알고 거의 요 파란색, 오늘은 파란색 그리고 위아래 연두색 요것만 가지고 할 거야.
계속 할게.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모델링을 할 때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델링을 할 때는 퍼스펙, 탑, 프론트, 사이드 이게 알맞은데 왜냐면은 모델링을 이제 사방팔방에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렇게 필요 없거든. 그래서 패널 모양을 조금 바꿔줄 거야. 이거는 내가 10년 넘게 애니메이터 하면서 써온 패널 구조인데 애니메이터마다 이거는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하고 나중에 너네가 편한 대로 바꿔서 쓰면 돼. 여기에 있는 패널스를 콕 누르고 맨 밑에 있는 패널 에디터를 눌러봐. 패널 에디터를 누르면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에딧 레이아웃으로 가면은 패널의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가 있어. 여기서 보면은 for panels라고 i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 이 4개로 4분할 화면이 나오는 거고 내가 하려는 거는 여기에 프론트나 사이드를 놓을 거고 퍼스펙티브를 놓을 거고 여기 밑에를 그래프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친구 그래프를 다듬는 그래프 창을 여기다가 일자로 길게 깔 거야. 그래야지 요 한 화면에 집중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기가 좀 편하거든. For Panel Paints를 코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Panels Split Top을 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3 패널을 3개를 넣는다는 거지 화면을. 근데 화면을 그러면 2개는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스플릿 탑은 위에를 나눠줘 라고 하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컨텐츠 3에서 사이드 패널을 클릭하고 그래프 에디터로 바꾸고 여기에서 탑뷰가 아니라 패널 여기 클릭하고 오소그래픽에서 프론트로 바꿔주자. 아니네 미안 사이드로 바꿔주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보는 장면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메라를 굳이 넣지는 않을 거고 그냥 사이드에서 하면 돼. 너네 2D에서 했을 때도 정측면에서 본 공튀기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대충 구조는 되고 크리에이트 뭐 큐브 하나 꺼내가지고 크게 한 다음에 땅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그리드에 이 큐브의 윗면이 딱 오게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지? 딱 겹치게.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할 때 몇 가지 세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요거를 눌러주냐. 요거가 뭐냐면은 그 여기에 있는 네 번째 있지. 네 번째에 이제 마름모가 있고 사각형 2개 나눠진 그 요 마름모가 있는데 요거를 요게 지금 하늘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 하늘색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 이게 선택에 관한 거야. 이 네 번째에 있는 요 마름모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게 하늘색이 없어지면서 회색으로 바뀌어. 요거가 되어 있으면은 폴리곤을 선택을 못해. 지오메트리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애니메이션은 요 컨트롤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지 폴리곤을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요거를 꺼주고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4번 여기 가서 얘 파란색 컨트롤러 있지. 파란색 컨트롤러 잠깐만
얘 조금만 더 내려야겠다. 맞나? 아니 그냥 가자. 파란색 컨트롤러 들고 여기 탑뷰에 가서 위로 요렇게 올려줘. 여기서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내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프레임 1이라고 되어 있거든? 아마 너네 컴퓨터에도 너네 선배들이 세팅을 해놨으면 여기에 프레임 넘버가 나올 건데,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긁어보면 프레임 넘버가 쭉 올라가. 지금 네가 몇 프레임에 있다는 거를 표시하는 건데, 요거를 킬려면 디스플레이, 헤즈업 디스플레이, 커런트 프레임을 눌러주면은 요게 켜져. 뭐였지? 해서 그렇게 키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범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는 무한대의 타임라인이 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은 기본적으로 여기 1부터 시작을 해. 그냥 1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도 타임라인이 무한대로 있어. 앞쪽으로 가면은 0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렇게 쭉 가. 여기서는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까지 쭉 뒤쪽으로 플러스로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1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야. 애니메이션은 101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24프레임을 하잖아. 1초에 24프레임을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100일 실무에서도 그렇고 픽사에서 어디서든 101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을 해. 1프레임부터 안 하고. 왜 그러냐? 타임라인을 1프레임부터 해버리면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연출이 바뀔 때가 있고 동작을 하고 하면서 앞에 샷에 이걸 샷이라고 하잖아. 샷의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2.5초짜 70프레임짜리 70프레임이면 이제 3초가 조금 안 되는 건데 거의 3초짜리 프레임이 이게 샷이 있어. 근데 70프레임짜리 샷을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편집하는 이게 감독이랑 연출 쪽에서 이 샷의 앞쪽에 1초를 조금 더 넣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프레임부터 시작하려면은 프레임 숫자가 어떻게 되냐? 앞에다가 1초를 플러스 하려면 24프레임을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 샷은 마이너스 23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힘들다기보다 번거로워지는 거지. 얘가 그냥 플러스 숫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숫자가 이 샷의 범위로 나타나는 순간 그걸 계산을 해야 돼. 얘가 그럼 몇 프레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여유로 앞에 100프레임을 주는 거야. 근데 100프레임을 주는데 만약에 5프레임, 5초나 6초를 5초면 120프레임이고 6초면 144프레임인데 5초나 6초를 주게 되면 어떻게 줘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그거 아니? 7초의 법칙?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샷을 컷을 안 하고 7초 이상 넘어가면은 관객은 지루함을 느낀다. 알아? 웬만한 샷들은 2초, 3초, 4초 그 정도이지 길어봤자 5초, 6초지 7초를 넘어가는 장시간 샷은 거의 없어. 물론 있기도 있는데 많이 없어. 대부분 한 3초, 4초, 1초짜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 앞에 100프레임이 있으면은 24 곱하기 4 해서 96프레임 적어도 4초 이상의 여유는 거기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의 해결이 돼. 만약에 앞에 추가해야 된다면. 그래서 뭐 어떤 샷은 모든 샷은 101프레임부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앞에 추가가 된 샷은 뭐 72프레임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1프레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00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타임라인의 범위는 여기 1, 여기 보면은 24, 48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1은 무시하고 몰라대고 뒤에 있는 48도 무시를 해도 돼. 이거는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타임라인에서 보면은 1부터 24까지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1초만 지금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범위를 내가 좀 늘려줘야 돼. 여기 있는 두 번째 1을 숫자를 101로 바꿔주자. 그러면은 시작 프레임이 101이 돼. 그리고 뒤에 있는 102로 되어 있잖아. 102를 한 148? 뭐 요 정도로 그럼 2초잖아. 이렇게 바꿔주면은 타임라인의 범위를 이 숫자를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물론 이거를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세팅을 할 거고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지겹게 듣는 얘기인데 블러킹이라는 게 있고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어.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 (101)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파란색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요 컨트롤러를 바닥에 요렇게 있다고 치고 애니메이션의 기본은 몇 프레임에 이 캐릭터나 물체나 뭐가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지정해 주는 거야. 2D는 몇 프레임에 너는 여기서 있어야 돼 라고 그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 캐릭터가 취하고 있어야 할 포즈를 그려주는 거지. 그리고 뭐 101 프레임에 넌 여기 있어야 되고 148 프레임에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야. 3D에서도 똑같아. 단지 그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거를 키 잡는다고 하는데 파란색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고 S키를 한번 눌러보자. 101 프레임에서 S, 알파벳 키보드 S키를 눌러보면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여기 타임라인에도 파란색 컨트롤러를 선택하면 여기가 빨간색 얇은 선이 여기 생겨.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키가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컴퓨터한테 마야한테 이 파란색 컨트롤러는 101 프레임에 트랜슬레이트 Y 1.001, 트랜슬레이트 Z 10.024 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명령어를 내리는 키가 S키야. 그거를 이제 키 준다고 하는데 set 키라고 하거든. 148에 가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쭉 옮기면은 너네가 아마 옮기면은 지금 요게 켜져 있고 요게 빨가냐 안 빨가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오토키라는 건데 아마 다 켜져 있을 거야. 이제 선배들이 썼더라면은.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컨트롤 Z를 하고 오토키를 요거를 이제 요거 오토키인데 나중에 설명하고 요거를 이제 선택을 기본적으로는 이게 선택 해제되어 있거든. 빨간색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148로 가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소세지 분홍색으로. 분홍색은 뭐냐면은 얘는 어디 다른 프레임에는 키가 들어가 있는 애야. 하지만 이 프레임에는 키가 없어. 명령어가 안 들어갔다는 거지. 그거를 뜻하는 거고 140 그래서 요거는 키가 되지 않았어. 148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를 선택하고 S키를 다시 한번 누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얘는 148 프레임에 키가 들어온 애야 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에도 빨간색으로 키가 박혀. 플레이를 한번 눌러봐봐. 그러면은 얘한테 101 프레임에 얘를 여기 있게 해줘. 148 프레임에 얘를 여기 있게 해줘 라는 명령어를 줬잖아. 2D에서는 이 사이를 다 그려줘야 되지만 3D에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플레이를 해보면 아이씨 이건 또 설명을 할 건데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101 프레임에 여기 있으라고 했고
140프레임에 148프레임이 여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인비트윈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지금 플레이를 했을 때 안 움직였잖아. 그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블러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키를 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블러킹이 있고 스플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어. 블러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이 장점과 단점이자 단점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인비트윈을 만들어 준다는 거인데, 물론 당연히 장점이지, 편하지. 사이를 안 그려줘도 되니까 2D는 그걸 다 그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너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중간 단계가 다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네가 할 수가 없어.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 해보면 알아.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컴퓨터가 인비트윈을 알아서 넣어주지만 일부러 굳이 2D 애니메이션 같이 해. 2D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해? 원화를 먼저 그리잖아. 키가 되는 프레임들을 뭐 1프레임, 뭐 36프레임, 54프레임 이렇게 그려놓고 1프레임과 36프레임 사이에 뭐 118이나 뭐 중간에 112나 거기에 브레이크다운을 또 그리고 점점 그런 식으로 나눠 가잖아. 3D에서도 2D 애니메이션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이제 블러킹이고, 블러킹을 해가지고 블러킹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2D에서 원화고 스플라이닝은 동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이거를 동화를 우리가 다 그려주는 거 아니고 컴퓨터가 해주지만, 그래서 여기서 블러킹에서 중간 키가 만들어지지 않는 모드에서 그 키포즈를 잡아주고 다 세세하게 잡았으면은 그거를 이제 키를 푼다고 해. 그거를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프 모드를 바꿔주거든. 그거를 알려줄게. 그리고 요거 얘기할게. 요거는 오토키야. 요거를 여기가 비활성화 오토키는 뭐냐면은 S키를 눌러줘야지. S키가 그랬잖아. 컴퓨터 얘는 이 프레임이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는 거잖아. 근데 S키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S키를 잊어먹고 갈 수가 되게 많거든. 할 때마다 S키를 누르는 것도 번거롭고 굉장히 많은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눌러 놓으면은 이 컨트롤러에 어떤 변화만 있어도 키가 살짝만 움직이고 살짝만 회전시켜도 키가 무조건 들어가. 근데 오토키가 활성화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컨트롤러를 잡고 맨 처음에 하는 한 번은 S키를 눌러줘야지, 이제부터 얘는 움직이는 애이기 때문에 얘가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다 키를 줘야겠다라고 컴퓨터가 해. 그래서 지금 101부터 148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124에 파란 거를 잡고 위로 이렇게 들잖아? 그냥 들기만 하면은 S키를 내가 안 눌렀어. 124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서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면 중간에 내가 아까 들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다?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여기 키를 주라는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오토키를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124를 해서 얘를 올린 다음에 S키를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124에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면서 요런 식으로 이게 블러킹인데, 요게 잠깐만. 그래야지 요런 식으로 애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명령을 줬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오토키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은 빨간색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얘는 지금 어느 다른 프레임에 키가 박혀 있잖아. 지금 분홍색이니까 124에 가서 내가 올려놓기만 해도
여기에서 트랜스레이트 Y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내가 S키를 안 눌렀음에도 지가 알아서 키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가 왜 자꾸 이러는지는 지금 설명을 할 거야. 블로킹. 그래서 오토키를 하면은 이렇게 중간을 안 해도 내가 굳이 S를 안 눌러도 내가 살짝씩만 움직여도 거기에 모든 키가 그 움직인 거에 대해서 다 키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오토키라 그래. 그래서 아마 너네 컴퓨터를 켜보면 여기가 다 빨간색일 거야. 애니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켜주고 하는 게 좋아. 모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여기 S키 하나 주고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키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중간에 이 위치부터 이 위치까지 이거를 있는 요 그래프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데 1초 24fps 여기가 24fps여야 된다. 여기가 그래야지 1초에 24장을 세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까 블러킹이란 게 있다고 했잖아. 마치 2D에서 원화를 그리듯이 키가 되는 포즈랑 애니메이션 포즈들 위치랑 포즈들을 먼저 잡고 그 사이를 채워나가는 방식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중간에 채우려면은 이게 너네 해보면 아는데 딱 설명으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중간 키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바꾸기가 조금 애매해. 그리고 좀 혼돈이 생기거든. 앞뒤에 키가들이 다 있으면은. 그래서 애니 3D에서도 2D 같이 원화를 그리듯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블러킹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선택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모양들이 그래프의 모양들을 그 옵션을 설정하는 거거든. 그래프를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알겠지? 그래서 이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내가 셋 키를 해가지고 명령어를 해준 부분이고 이 사이는 컴퓨터가 알아서 한 거고 파란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계단 모양이 있어. 테트리스에서 제일 쓸모없는 요렇게 생긴 이거가 있거든. 이 모양 요거를 꼭 클릭을 해보잖아. 클릭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얘는 뭐 여기서 트랜스레이트 Y가 1.001이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중간에 키를 지가 안 만들고 124에서 트랜스 Y가 뭐 올라가겠잖아. 그럼 123까지 여기에 있는 키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빡 움직이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빡 움직이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 뒤에서 갑자기 번쩍하는 거는 마지막 프레임이기 때문에 2D에서 하듯이 여기가 뒤에 이걸 유지하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치 2D에서 원화를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에디터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포즈와 타이밍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블러킹 단계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포즈랑 타이밍을 맞춘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선택하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게 아니라 앞에 요렇게 생긴 거 있어. A라고 써져 있거든.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를 콩 눌러주면은 얘가 중간에 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요거를 스플라이닝이라고 해.
그거를 처음에 블러킹 할 때 설정해서 하고 가는 건데 그 여기 세팅 프리퍼런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하면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 가면은 애니메이션 탭이 있거든. 애니메이션 탭에서 보면은 여기가 탄젠트라고 있어. 탄젠트라고 있는데 디폴트 인 탄젠트가 플랫, 디폴트 아웃 탄젠트가 스텝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컴퓨터에 너네 선배들이 쓴 그 설정에 따라서 블러킹까지 했었으면 요렇게 되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오토 스팬 레거시인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오토 스팬 레거시 둘 다 오토 스팬 레거시 디폴트 인 탄젠트, 디폴트 아웃 탄젠트가 요렇게 되어 있거나 플랫 스텝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오토 스팬 레거시는 키가 풀린 상태이고 중간에 있는 비트윈들이 컴퓨터를 알아서 만드는 다른 거고 플랫 스텝드로 하면은 블러킹 모드여서 계단식으로 키가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오토스팬 지금은 오토스팬 레거시로 하지 말고 플랫 아래는 스텝드로 하고 여기서 뭐 크게 할 건 없는데 애니메이션 타임 슬라이드로 가가지고 혹시 모르는데 너네가 24fps가 여기가 아니면은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는데 여기 타임 슬라이드로 가서 프레임 레이트를 24fps로 바꿔줘. 요거를 요렇게 체크를 해주고 플레이백 스피드가 있어. 타임 슬라이더 탭이야. 플레이백 스피드는 24fps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거를 24fps 곱하기 1로 해줘.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돼. 요거를 눌렀을 때 요거 그 다음에 밑에 업데이트 뷰가 있거든. 업데이트 뷰는 액티브가 있고 올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액티브로 설정을 해주면은 플레이를 해보면은 얘가 내가 지금 선택한 창에서만 움직여. 얘는 선택을 안 했잖아. 선택을 안 한 창에서는 안 움직여. 근데 요거를 액티브가 아니라 올로 바꿔주면은 그 내가 선택한 창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창에서 같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액티브로 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데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 여기 요거를 업데이트 뷰를 액티브가 아니라 올로 바꿔주고 하는 게 좋아. 요 정도 하고 애니메이션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한번 하고 플랫 스텝도로 바꾸고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키포즈들을 줄 건데 요거를 그냥 키는 그냥 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면은 키가 다 없어져. 여기 빨간색도 지금 삭제됐잖아. 파란색 선택하고 가운데다 놓기 위해서 트랜슬레이 Z를 0으로 바꾸고 트랜슬레이 Y는 깔끔하게 1로 바꾸자. 그리고 지금 내가 파란색을 사용해가지고 이때 이동을 시킬 거고 요 위에 연두색 두 개를 가지고 스쿼시 스트레치를 할 건데 그래도 처음에 블로킹 할 때는 전체 비록 움직이는 않는 컨트롤러더라도 전체 다 잡고 키를 주는 거야.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컨트롤러를 다 선택하고 101프레임에서 S키를 주자. 그리고 여기 끝을 125로 바꿀게. 타임라인을 1초로. 전체 키 다 잡고 125로 가서 똑같이 S키를 주자. 미안하다. 미안. 101프레임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위로 한 10 정도 올라가게 할까? 위로 한 12 정도 올라가게 할게. 트랜슬렛 Y에 12를 주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S키를 주고 125에 가서 S키를 주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는 트랜슬렛 Y가 125에서 12에 있어야 되고 101에서도 10에 있어야 돼.
근데 중간에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일자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중간인 113으로 가자. 113으로 가서 요 파란 거 선택하고 밑에 가서 이제 컷이가 돼야겠지? 쭉 내려. 트랜슬레이트 Y를 한 0.5 정도 살짝 박히게. 왜냐면은 스쿼시를 해줄 거니까. 아래로 가서 아래에 있는 요 연두색을 잡고 위로 살짝만 올려줘. 트랜슬레이트 Y가 0.5 정도. 위에 있는 요거를 잡고 아래로 살짝 눌러줘. 트랜슬레이트 Y가 마이너스 0.5. 아, 좀 심하다. 미안해. 좀 이게 너무 넓어지니까 이 파란색을 다시 잡고 0.5가 아니라 1 정도로 하자. 트랜슬레이트 Y를 파란색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연두색 잡고 0.5가 아니라 0. 얘도 0.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안. 잠깐만. 1 말고 트랜스 Y를 0.7로 할게. 살짝만 박히게. 아래 거 연두색 잡고 위로 올려줘. 0.3 정도. 위에 거 잡고 아래로 내려줘. 마이너스 0.3 정도. 그러면은 요렇게 잡고 오토키가 됐기 때문에 키가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 요렇게 잡고 113에 한번 S키를 다시 주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쇼에서 되게 많은데 넌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쇼에서 폴리곤만 켜줘. 그러면은 요것만 보일 거야. 쇼에서 그리드를 또 체크를 해제해줘. 그러면 그리드가 안 보여. 그래서 보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공튀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키프레임이 제일 중요한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요거이 이제 키가 들어간 거지. 익스트림 키가. 그리고 내가 아까 이론에서 설명했잖아. 파란색을 잡고 그 다음에 인비트윈들을 넣어주는 거야. 브레이크다운을 하는데 101부터 113 사이에 딱 중간은 107프레임이잖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높이에 12프레임, 12만큼 올라가 있는 건데 100 딱 중간이 107에서는 어느 정도면 되겠어? 한... 이것도 정답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6은 아니야. 그렇잖아? 왜냐면 지금 높이가 12만큼 12에서 떨어졌으니까 107에서는 중간을 가면 안 되잖아. 슬로우인 슬로우아웃 때문에 한 3 정도만 내리자. 그래서 107로 가가지고 파란색을 잡고 12가 아니라 9로 바꿔줘. 마찬가지로 113에서 125 사이가 119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트 Y를 9로 바꿔줘. 그리고 아직까지 이 스트레치는 많이 안 됐잖아. 위에 있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트랜슬레이트 Y를 0.05 트랜슬레이트 위에 있는 거에 트랜슬레이트 Y를 마이너스 0.05 아니다. 미안하다. 위로 가야지. 그래서 플러스 0.1 얘는 마이너스 0.1로 아래로 살짝 당겨주면은 얘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스트레치가 되는 게 보인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어차피 근데 여기에 119에다가 있는 요 키를 요 107 여기에서도 줘야 되잖아. 3D에서는 키 복사가 돼. 그래서 내가 119에 가면은 얘한테 얘가 트랜슬레이트 Y가 0.1이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0.1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키를 줬잖아. 여기에
위에 있는 연두색이랑 아래에 있는 연두색을 선택하고 119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 키에 대한 옵션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카피를 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키 값이 카피가 돼. 카피를 하고 107로 가가지고 여기는 키가 안 들어가 있잖아.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가 있어. 그럼 옆에 페이스트 커넥트가 있는데 나 페이스트 커넥트를 지금 10년 넘게 마야하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페이스트를 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줬던 그 값이 여기에 페이스트가 돼.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공튀기기가. 그 다음에 뭐를 해주냐? 그래서 중간인 요 키가 됐고, 내가 아까 제일 중요한 프레임이 요거라 그랬거든. 113에서 땅을 딱 때리면서 스쿼시가 빡세게 되고 112가 제일 중요해. 가장 스트레치가 많이 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키 쭉 내려주고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직전은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한 이 정도 할까? 테슬라의 Y를. 그리고 얘를 더 위로 0.1이었는데 0.3 정도로 늘려주고 아래도 마이너스 0.3 정도로 늘려주고, 요렇게 해서 전체 키를 S키를 한번 주고, 요것도 근데 또 티어 올라가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데칼코마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땅을 빡 찍고 바로 올라오는 거야. 이거 2D 때 했었지. 그래서 112를 마우스 우클릭 키를 카피하고 114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를 하면은 요게 이제 튀어 오르는데도 이제 나오겠지.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공튀기가 세팅이 키포즈들이 들어가고, 물론 사이사이를 더 나눠줘도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키를 풀고 마무리를 할게. 전체 키 전부 다 선택하고 아래 노란색 거까지 여기에서 이제는 키를 풀 거야. 그렇다는 거는 곧 플랫 스텝으로 하면은 여기가 설정이 애니메이션에서 디폴트 인 탄젠트 플랫, 디폴트 아웃 탄젠트가 스텝으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생기는 내가 키를 추가로 줄 때마다 다 계단식으로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고 오토 스팬으로 바꿔. 아래도 오토 스팬으로 바꿔. 두 개 다 세이브를 하고. 그래도 여기가 바뀌진 않아. 왜냐면 기존에 만든 거가 바뀌진 않으니까. 선택하고 요거를 요렇게 선택하고 맨 앞에 있는 내가 아까 그렸던 요 버튼 A 오토 스팬 레거시를 콕 클릭해 주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면서 애가 튈 거야. 여기서 이제 3D는 2D보다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얘가 조금 더 탄력이 셌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을 잡고 그래프를 보면은 이 연두색이 지금 트랜슬레이트 Y인데 이제 보이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얘가 조금 더 세게 튀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행타임은 설명했었잖아. 2D 할 때. 행타임 이제 공간 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 탕해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탕 하고 이렇게 되잖아. 행타임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손으로 입력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요거를 두 개를 잡고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요거를 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애가 요것도 조금 더 올리고 하면은 더 얘가 그 스냅하게 빵 이렇게 되겠지. 차이를 알겠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기본은 이렇게 입력의 키를 주고 그래프 에디터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왔다 갔다 수정을 해가면서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가 XYZ, 로테이트 XYZ가 다 있는데 트랜슬레이트 Y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위에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속도가 붙어가지고 빵 해서 저기 바닥에서
찌부가 되고 다시 튀어 오르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가 돼. 조금 하나만 더 하면은 여기가 그래프 에디터가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너네 2D 했을 때 보면은 뾰족해야 돼 여기가. 근데 이 오토스팬 레거시라는 이 그래프 모양의 특징이 여기가 평평해진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슬로우인이 생겼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이거 한 프레임 차이기 때문에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려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뭐라 그러지? 베젤? 요거를 잡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하나를 움직이면 반대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곤란하단 말이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V자가 있어. V자. 요거를 하면은 브레이크 탄젠트인데 탄젠트가 깨져. 이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게 깨져. 선택하고 V자를 누르고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는데 한쪽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다른 쪽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은 내가 요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 있고 얘도 조금 예쁘게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듬는 거야. 요런 식으로 옆에 있는 요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튀기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